918년 왕건이 후삼국의 혼란을 끝내고 고려를 세웠습니다. 개경을 수도로 삼고 불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북쪽으로는 거란을, 남쪽으로는 왜구를 막아냈습니다. 475년, 절대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30년을 버텼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 앞에서 유일하게 저항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교과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고.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고려 멸망의 진짜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입니다. 고려 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나라의 땅이 특정 가문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몽골 지배 시기에 권력을 잡은 귀족들입니다. 몽골의 빌부터 벼슬을 얻고 그 권력으로 땅을 빼앗았습니다. 농민들의 땅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권문세족은 농민의 땅 문서를 위조하거나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그 땅의 소작인이 되거나 노비가 됐습니다. 자기 땅이었는데 남의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억울해도 소송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법원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 나라의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문세족의 땅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면세 특권을 누렸습니다. 나라 곳간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군인 월급을 줄 돈이 없었습니다. 무기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몽골의 영향력을 끊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했습니다. 신돈은 권문세족과 아무 연관이 없는 외부인이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습니다. 빼앗긴 땅을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신돈을 성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돈을 요승이라 부르며 공격했습니다. 결국 신돈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1374년 공민왕도 측근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개혁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땅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골마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 100년 몽골 간섭의 깊은 상처입니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본토는 완전히 유린됐습니다. 농토가 황폐해지고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259년 고려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후 80년간 고려왕은 원나라의 인질로 가야 했습니다.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왕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충종자가 붙었습니다. 충렬왕, 충성왕, 충수광, 충예왕, 충모광, 충정왕. 몽골에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고려왕이 스스로 충성을 이름에 새긴 것입니다. 왕이 원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고려의 풍습도 바뀌었습니다. 머리 모양이 몽골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옷도 몽골식이 유행했습니다. 왕실에서 몽골어를 썼습니다. 100년의 간섭은 고려 왕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더 이상 나라의 주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 홍건적과 왜구의 동시 침략입니다. 14세기 중반, 중국에서 홍건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나라의 반기를 든 반란군입니다. 이들이 고려까지 밀려왔습니다. 1361년 홍건적 10만 명이 개경을 함락했습니다. 공민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수도가 함락된 것입니다. 나라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수백 척의 배로 몰려왔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이 초토화됐습니다. 내륙 깊숙이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조세를 실은 배가 약탈당했습니다. 나라 수입이 끊겼습니다. 백성들은 해안가를 떠나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장이었습니다. 홍건적을 격퇴했습니다. 왜구의 수장 아지발도를 황산에서 죽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영웅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왕도 못하는 일을 이성계가 했습니다. 민심이 이성계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의 만남입니다. 이성계 혼자 조선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성리학으로 무장한 혁명가였습니다. 권문세족을 타도하고 새 나라를 세우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1388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명나라가 고려 북쪽 땅을 요구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요동 정벌을 결정했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위화도에서 멈췄습니다. 군대를 돌렸습니다.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권력이 이성계 손에 넘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몽주입니다. 이방원이 회유했습니다. 하여가를 지어 함께 새 나라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고려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1392년 4월 4일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부하에게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선주교 돌바닥에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고려를 지킬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공양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1392년 7월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공양왕은 폐위돼 강원도 삼척으로 유배됐습니다. 이듬해 사사됐습니다. 고려는 47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몽골이 망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구가 망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홍건적이 망하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썩어가는 동안 아무도 막지 못한 것입니다. 땅을 독점한 권문세조, 개혁을 막은 신하들, 몽골의 무릎 꿇은 왕실, 백성을 버린 지배층, 고려를 망하게 한 건 외적이 아니라 고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려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고려 청자는 세계 최고의 도자기였습니다.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475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방식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기득권의 탐욕, 개혁의 실패, 민심의 이반, 고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